그저 만화를 배우러 왔을 뿐입니다. 그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2025년 프랑스 파리 루이 마르탱 만화 전공 24세 청년은 만화의 본고장 일본이 아닌 뜻밖에도 한국 순천의 웹툰 아카데미에 지원했습니다. 이상했죠. 한국은 군대가 강하다는 뉴스나 한류 때문에 뜨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웹툰을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작품이 아니라 산업이더군요. 그를 사로잡은 건 단 하나의 K웹툰이었습니다. 3억 명이 열광하는 글로벌 플랫폼, 매출 1조 원 시대를 연 네이버 카카오 웹툰, 그리고 미국,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력. 그러나 그의 진짜 충격은 한국 도착 이후였습니다. 6위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라고요?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걷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포브스 세계 강대국 순위, 한국은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을 제치고 6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바로 뒤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전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한 서울시의 선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와 인프라, BTS와 블랙핑크가 주도한 K-팝 열풍은 이미 전 세계 음악 시장 매출 탑5를 흔들고 K-뷰티는 프랑스를 제치고 글로벌 뷰티 시장 점유율 4위, K-푸드는 180개국에서 수출되고 K-웹툰은 일본 만화 수출량을 앞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웹툰만 배우러 왔지만 도시 전체가, 산업 전체가 문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산책하는 기분이요.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속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웹툰, 음악, 메이크업, 음식, 옷, 사람, 기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웹툰을 배우러 왔다가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된 한 프랑스 청년의 여정입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당신의 작은 클릭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다큐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위라고요? 한국이 세계 강대국 6위라고요?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농담도 오보도 아니었습니다. 2025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탑10. 그 명단에서 대한민국은 떡하니 6위에 자리하고 있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한국,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어딘가에 조용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 BTS, K드라마 그런 단편적 이미지 정도였는데 어느새 강대국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오구 소르본 대학교 근처의 작은 만화 학원에서 주 3일 6시간씩 만화를 배우던 만화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일본 만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을 인생 목표처럼 여기며 자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웹툰 해봐. 요즘은 종이보다 스마트폰이지. 웹툰이 뭐야? 친구는 제게 네이버 웹툰 앱을 열어주었고 거기엔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유미의 세포들, 신의 탑, 치즈 인 더 트랩, 한 편, 두 편 정신없이 읽다 보니 어느새 새벽 4시였습니다. 크롤을 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몰입감, 그림과 대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감정선, 그리고 화면을 활용한 연출 기법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만화의 규칙을 모두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영화, 드라마,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한국 웹툰만 찾아 읽었고 창작 수업에서는 늘 웹툰 스타일을 시도했으며 어느새 제 꿈도 웹툰 작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웹툰은 한국어 기반이니까 한국에 가야 해. 제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K웹툰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체에서 급성장 중이야. 프랑스에서도 2024년 기준 전체 디지털 만화 시장의 48%가 한국 웹툰이야. 일본 만화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K웹툰은 새로운 쿨의 상징이 되었고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읽는 프랑스인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와 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웹툰 번역과 양성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러. 2025년 1월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무려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열리는
한불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에 선발된 4인 중 한 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파리에서 비행기로 약 11시간,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공기는 맑았고 공항은 조용하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여긴 정말 정리된 도시 같아 낯선 도시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전라남도 순천, 인구 약 28만 명, 그리 크지 않은 도시지만 이곳에는 믿기 힘든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 총면적 2,300 규모의 3층 건물, 디지털 드로잉 전용 태블릿이 구비된 스튜디오 20개, AI 보조 채색 프로그램이 설치된 테스트룸, 그리고 웹툰 IP를 영상화하기 위한 촬영 공간까지. 입구에서 맞아준 현지 스태프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를 안내했고 벽에는 비엔베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가 예술과 기술을 전략적으로 융합해 만든 공간이었으니까요. 수업 첫날, 우리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기법과 AI를 활용한 캐릭터 설계까지 배웠습니다. 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툰은 한국의 경제 무기입니다. 작가 한 명이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뒤이어 보여준 수치는 달랐습니다. K-웹툰 수출 국가 수 100개국 이상, 한국 웹툰 산업 규모 1.3조 원, 전 세계 웹툰 플랫폼 매출 탑5 중 3곳이 한국 플랫폼, 프랑스 웹툰 사용자 수 270만 명 이상.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처음 방문한 날, 웹툰 센터 프로그램 중 몇 가지 일정으로 우리는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고 KTX를 타고 2시간 반 만에 도착한 서울역에서 제가 본 건 상상을 초월한 도시였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전통시장, 디지털 광고판 속에 흐르는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무인 편의점과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 그리고 어디를 가든 영어가 통하는 표지판. 이게 진짜 강대국이라는 건가?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AR 기기를 착용하고 VR로 구현된 전통 무용을 체험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AI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부스도 운영 중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오래 기억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명동 거리 한복판, 외국인 커플이 떡볶이를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미래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이라고요? 이젠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와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강대국입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공기는 아직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루이는 회원역 근처의 작은 숙소에서 눈을 떴고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고요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을 느껴보고 싶어. 그는 작은 손가방을 메고 처음으로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명동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장 먼저 들려온 건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사운드였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뉴진스의 디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라라라까지. 스피커 음량은 크지 않았지만 비트는 강렬했고 그 음악에 맞춰 무대처럼 꾸며진 길거리에서는 10대 소녀들이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해두고 군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눈을 크게 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이건 에너지야. 한류 팬들의 규모를 검색해보니 전 세계 K-팝 팬클럽 등록 회원수는 1억 명 이상.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약 22만 명의 팬을 보유한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K-팝 관련 공연이 열릴 경우 공연장 근처 호텔은 98% 이상 예약이 마감된다는 현지 기사도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연 보려고 1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선 그냥 거리에 살아있네. 루이는 음악이 가지는 문화적 지배력을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이는 명동 골목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에 들어섰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간판.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젊은 사장님이 직접 조리 중이었습니다. 루이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 직접 떡볶이와 김밥,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매울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사장님의 물음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떡볶이를 한 입 빼어문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혀끝을 감싸는 매콤달콤한 양념, 쫀득한 떡의 질감, 코끝에 퍼지는 고추장 향.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각의 폭풍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야? 그는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옆에서 순대에 소금을 콕 찍어 먹고 있던 영국인 관광객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지? 내 입엔 지금까지 먹은 어느 음식보다 강렬해. 이건 세계가 못 이기는 맛이야. 실제로 K-푸드 시장은
2023년 기준 수출액 135억 달러를 돌파, 프랑스 내 한국 식품 전문 매장 수는 5년 새 3배 증가, K푸드는 이제 유행이 아닌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로 속을 달랜 후 루이는 홍대 근처의 유명한 K뷰티 체험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내부는 마치 미니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었고 화장품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체험존에서는 AI 피부 진단기가 즉석에서 루이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케어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테스트 용기에 들어있는 크림을 얼굴에 발라봤고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맑아 보인 적이 있었나? 직원은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106억 달러를 돌파했고 프랑스는 현재 한국 화장품 수입국 3위예요. 순간 루이는 느꼈습니다. 강대국이란 단순히 무기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감각과 취향,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을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 그날 밤, 루이는 서울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곳은 미래형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죠. AI 도로 교통관제 시스템, 실시간 쓰레기 수거 로봇, 드론 배송 시뮬레이션, 그리고 전기차 전용 충전 인프라까지. 서울은 이미 전 세계 스마트시티 기술 지수 4위, 그리고 5G 커버리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도시야. 루이는 말없이 전시된 인터랙티브 패널을 바라봤고 그 안에서 본 것은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로 어떻게 도시를 따뜻하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 루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후 첨단 국방 체험관인 디펜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이 개발한 무인 정찰기, 국산 전투기, KF-21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국방비 6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고 전 세계 방산 수출 9위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은 인권과 인도적 군사 개입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곧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가 힘을 가질 때 그건 세상을 위한 보호막이 되죠. 루이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념품 가게에서 조그만 태극기 키링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밤 루이는 숙소 창문을 열어두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반짝이는 빛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품고도 조용히 흐르는 한강.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도시야. 그게 진짜 강대국의 힘이야. 루이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새벽부터 이화동 벽화마을로 향하는 골목은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야기를 품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는 붓을 들고 벽화 체험존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엔 다른 방문자들이 남긴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내가 바라던 미래였어요. 나의 열등감이 고마움으로 바뀐 나라, 사람이 만든 도시, 서울, 그리고 그 아래 프랑스어로 적힌 한 문장, Si pays est humblement fort. 이 나라는 겸손하게 강하다. 그 순간 루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헷갈린 건 강대국은 거칠고 이협적이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었어. 그는 불현듯 프랑스에서 듣고 자란 뉴스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군사력 강화, 일본 중국과 갈등 심화, 아시아의 경제 기적. 그러나 내부 갈등은 여전, 문화는 있지만 국력은 아직 미지수. 늘 반짝이는 외면 뒤에는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의심의 시선. 그런데 지금 그가 직접 두 발로 밟은 한국 땅은 달랐습니다. 이곳엔 힘이 있는데도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루이는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웹툰 연수를 받은 공간.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의 야간 스튜디오에 조명이 들어오고 한 명의 실무자가 그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루이 씨, 연수 후 첫 포트폴리오 가져오셨죠? 루이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건 내가 본 한국이에요. 페이지를 넘기자 첫 장면에는 낯익은 한강 야경, 그리고 그 위로 작게 적힌 독백이 있었습니다. 힘은 무기를 쥔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은 붓을 쥔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K-웹툰의 본질이에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세상의 틀까지 바꾸는 것. 순간 루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만화를 잘 그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가치와 감정, 그리고 그걸 보는 세계의 시선까지 바뀌고 있더라고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루이는 서울역 근처 서점에서 포브스지를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탑10, 그 속에 6위, 대한민국, South Korea Cultural and Tech Powerhouse, 한국 문화와 기술의 강국. 루이는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6위라고요? 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 순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에 비해 작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 압니다.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함이 이 나라엔 있다는 걸. K-웹툰, K-팝, K-푸드, K-뷰티, K-IT, K-디펜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프랑스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겸손한 강함을 그림으로 그려나갈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 얼마 후 루이는 여전히 아침이면 조용한 창문가에 앉아 태블릿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의 펜 끝에서는 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 숨쉽니다. 파리의 소규모 출판사에서 연재를 시작한 첫 웹툰 시리즈 서울의 5계절은 현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5계절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루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4계절이 뚜렷하지만 제가 만난 그들의 삶과 온기를 생각하면 그 사이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계절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5번째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그린 5번째 계절에는 순천의 바람, 서울의 야경, 홍대 골목의 젊은 열기, 한강에서 마주친 노부부의 손, 김치찌개 냄새와 지하철 안내 멘트까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루이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주최 K-웹툰 전시회의 특별 초청 작가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의 전시 부스 옆에는 한국을 사랑한 프랑스 청년, 그가 본 진짜 강대국의 얼굴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엔 한국의 대학생들과 나눈 대화, 순천 웹툰 캠퍼스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서울 밤거리에서 혼자 웅크린 채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던 장면까지 루이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컷들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한 한국인 유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이 작가님, 제가 프랑스에서 외롭고 힘들었을 때 작가님의 웹툰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그 말에 루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웹툰이 한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루이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문화교류 프로그램 작가단의 일원으로. 그는 서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웹툰으로 세계와 소통하기라는 강연을 열었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한불합작 웹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작가님, 왜 그렇게 한국을 자주 그리세요? 루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미래를 준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차례니까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방벽에 프린트된 세계 지도 위 작은 국기를 하나 붙였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기, 지도 위 작은 공간. 그 국기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내 인생을 바꾼 나라. 그 공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일까? 6위, GDP, 군사력.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발견하게 만드는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루이는 파리의 작은 작업실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가 한국에서 본 사람들, 거리, 그리고 감정들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나는 웹툰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그리는 청년. 그의 이름은 루이. 그의 작품은 이제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정서, 그리고 진짜 강대국의 의미를 전하는 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도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한국과 당신을 이어줄 웹툰 한 편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